네, 두 번째 이슈 추적에서는 방산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그동안 방산주 하면은 정부를 상대로 이제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수출 규모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올해 200억 달러 수출 예정돼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주말 사이 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방위 산업을 향한 관심이 또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수출 최근 10년간 연간 2~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글로벌 안경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무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실적인 7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이어 올해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 200억 달러, 약 28조 8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와의 계약이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차기 전차 후보로 미국이나 독일산을 검토했지만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과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전차, 자주포 등 무기를 지원했는데 이로 인해 생긴 국방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나토가 대대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산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된 겁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기록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호주 레드백 장갑차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 노르웨이 K2 전차, 이집트의 K2 전차 등의 수주에 성공한다면 200억 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K방산 르네상스 시대 방산 사업 발전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만큼 방산업체들 실적도 기대하고 싶어요. 실적 어떻게 예상하면 됩니까? 네, 먼저 대표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분기 실적 전망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 1조 8,0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993억 원으로 3%가량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도 한번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과 추력 제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누리호를 계기로 75톤급 엔진 개발 생산은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는데요. 최근엔 한국형 발사능 체계 종합 업체 선정을 놓고 한국항공우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 관련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있고 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다면 해상에서 우주까지 방산 부문 종합 솔루션 업체로의 도약이 기대된다란 IBK 투자증권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올 여름 정말 훨훨 날았습니다. 9월 7일 그렇지만 86,000원의 고점을 찍고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서 K9 자주포, K10 장갑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파란불 켜내는 가운데 오늘은 5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IG 넥스원의 매출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 5,306억 원, 영업이익은 4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수주 잔고 증가분의 매출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호실적을 이끈 건데요. 2019년에서 2021년 연평균 수주는 2조 4천억 원을 넘었지만 올해는 UAE 천공투 수주로 인해서 수주 규모가 무려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방산주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 평가하면서 탑픽으로 꼽았고요. 다음 다올투자증권은 글로벌 동종업계 중에서도 ROE, PBR이 가장 저평가 상태이고 한국의 방산 4사 중에서도 PR이 가장 싸다며 목표가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크림반도 폭발과 그에 따른 보복 폭격 등으로 이 방산주들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3분기 호실적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장중 3%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까지 기관 수급이 9거래일째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힘이 빠지면서 0.5%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올해 200억 달러 규모 수출 예정돼 있는 방산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산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산주 이 태조 이방원에 속하면서 새롭게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한동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도 주춤을 하고 또 낙폭도 과대된 모습인데 방산주 반등 가능할까요? 네, 일단 분위기는 앞으로 좋아진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주가가 좀 변동을 겪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오늘은 또 체감상 또 공격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좀 고점을 지났다는 분위기 그리고 수주도 해외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대부분 오픈이 됐다는 점, 그 주가 지수랑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주가 변동을 보였는데 수주랑 실적이 아직까지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래 방산주 하면은 이제 내수주로 꼽혔었잖아요. 그간 이제 정부 상대로만 사업을 해오다 올해 보니까 이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수주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분위기로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이 하루아침에 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국이 군비 증강하는 이슈들이 지속이 될 거고요. 앞서 코너에서도 다뤘다시피 폴란드 수주가 거의 12조 원에 달하는 1차 규모가 계약이 됐고 2차 수주가 아마 연내에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규모 클 거고요. 예. 올해 UAE 천궁2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집트, 케냐 자주포 이런 수주들이 많이 있었고 남은 수주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여전히 수주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뭐 앞으로 남아있는 좀 기대감이 있는 수출 건수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실적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실적도 지금 수주가 된 올해 프로젝트는 올해 매출 인식되는 게 좀 미미하지만 예. 이 전쟁 전에도 한국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주는 계속 증가를 했고요. 국내보다 해외가 통상 마진이 좋기 때문에 예. 이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를 테고 빠르면 3분기, 4분기부터 해외 수주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실적은 계속 올라갈 테고요. 예. 이게 지금 전체 시장이 경기 둔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우아양 우려가 있는데 방산주 관점에서는 내년, 내후년 실적이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방산주 수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밖에 방산주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수출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내한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도 어떤 방산에 대한 협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폴란드 2차 연말에 있을 것 같고 호주 레드백 사업도 연내에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는 앞서 코너에서 다뤘던 우주 발사체 같은 모멘텀도 있고 국내에서도 대북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삼축 체계들에 대한 투자 증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최근 들어서 보니까 나온 연구소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세계 방산 수출 4위권에도 이제 진입한다고 했어요. 그간 보니까 10년간 보니까 수출 규모가 20억 달러, 30억 달러에 머물렀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된 이유는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70년 동안 분단을 겪었기 때문에 예. 무기에 대한 내수 수요가 계속 증가를 했고 기술적으로도 향상이 됐고 경제 규모가 커진 데 대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루어내서 국내에서는 이 생산량, 생산 능력도 뛰어난 뿐만 아니라 성능도 높은데 이런 무기가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다른 국가들은 다들 군비를 감축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들 급하게 무기를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처는 없고 기술적으로도 진보화된 무기 체계들이 한국산 무기에 비하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제 레벨이 잘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새롭게 때를 만나가지고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큰 전환점입니다. 네. 큰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 상황도 어떻게 보니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수출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러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방산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곳 어떻다고 보세요? 네, 오늘 코멘트 자료를 냈던 LIG 넥스원이 제일 편안한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이 많은데 단기적으로는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에 비해서 LIG 넥스원이 방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일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예. 전체 방산 시장 자체는
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이제 유럽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이 방산주가 주목받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 많았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또 주목할 만한 곳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북 상황들은 지금 통상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예. 한미 공조가 강화가 되면서 대북 상황이 안 좋아진 경험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예전보다는 대북 상황이 덜 중요해요. 이게 물론 지정학적 우려는 계속 위험하고 중요한 이슈지만 예. 방산 관점에서는 내수에 국한됐던 시장이 수출로 전환됐기 때문에 예. 과거보다는 대북 이슈가 방산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 뭐 연구원님이랑 이야기를 한 게 긍정적인 부분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좀 리스크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방산주 관련해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장세인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둔화된 상황이고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대피처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성향들을 찾다 보니까 안정적인 방산주 거기에 이제 수출까지 붙다 보니까 이 수출은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각국이 군비 지출 늘리는 데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장세가 조금 바뀐다면 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줄인다거나 내린다거나 이렇게 IT 장세나 뭐 자동차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게 주가가 좀 회복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장세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장세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방산주도 같이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바텀업 그러니까 섹터 종목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전체 시장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전체 지수가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 방산주는 50% 100% 다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업만 보게 되면 아직까지 비싸지 않다고 판단을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순환매, 섹터 간의 순환매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상대적인 이 중간중에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 전체 장세랑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방산주가 낙폭과대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긴 했는데 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새롭게 매수 타이밍을 본다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적절하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기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부담 없고요. 예. 종목 간의 차별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종목을 선별하셔서 장투하실 종목들, 단기 투자하실 종목들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방산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